사회를 이루는 섭리와 섭리법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야기를 통해 자유와 평등이 실현되는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자. 자유는 불의한 구속으로부터 해방이라 했죠. 그리고 평등은 원래는 공정의 실현이죠. 평등의 실현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두운 몇 시간에 여러 명이 모여 탁자 주위에 앉았다. 동네 아이들이 놀림에 우리들의 아이가 모멸감을 견디지 못하고 자살했어. 누군가 말하자 우리도 도저히 견디지 못하겠는데 아이가 오죽하겠소. 폭동을 일으킵시다 라고 다른 이가 말했다. 노예들이 이야기했죠. 노예가 생겼다 했죠. 전쟁을 통해서. 그래요. 노예들은 물건처럼 취급당하죠. 멸시당하고. 그래요. 사령부와 전쟁을 해야 할지도 모르고 악몽의 지배자를 상대로 이길 수 있겠소. 차라리 탈출을 합시다 라고 누가 말하자 갈 데가 없지 않소. 탈출하더라도 다른 동네와 전쟁을 해서 땅을 얻어야 하는데. 악몽의 지배자라고 사령관을 불리기도 하죠. 전쟁에서 패한 이들이 이렇게 별명을 붙였죠. 그 페이지 13을 보면 알 수 있죠. 그 자는 악몽이요. 존재 자체가 공포요. 그래요. 베네수엘라 동 주민들은 목축업자를 악몽의 지배자라고 부르게 되었다. 그 예전에 이야기를 했죠. 전쟁하기 싫으면 탈출을 해야 되겠죠. 탈출하자는 의견도 있다는 거죠. 라고 누가 말하자 갈 데가 없지 않소. 탈출하더라도 다른 동네와 전쟁을 해서 땅을 얻어야 하는데. 그렇죠. 탈출하는 방법이 있죠. 그러면 또 나라와 같은 동네를 만들려면 다 땅의 주인들이 있으니까 전쟁을 통해서 정복해야지 또 자기들만의 동네를 만들 수 있는 거죠. 사령관은 어떻게 생각하시오라고 누군가 말했다. 그 노예들이 이제 모여서 일종의 독립운동을 하는 거죠. 사령관도 있겠죠. 모두 탁자 한쪽에 앉아있는 면사포를 쓴 얼굴을 가린 여인을 쳐다보았다. 그래요. 여인 정체는 이야기를 쭉 읽었으면 알면 알 수 있죠. 제가 사령관을 만나보겠어요. 사령관이 우리들의 요구를 거절하면 그때 다시 결정합시다. 사령관과 여인은 그래요. 인연이 있죠. 사령부에 들어선 여인은 사령관 앞에 꿇어앉아 머리를 조아렸다. 오랜만이군. 자네도 세월을 피하지는 못하는군. 이마에 주름이 생겼어. 세월이 제법 많이 흘렀으면 알 수 있죠. 젊을 때 만났는데. 사령관이 말하자 여인은 고개를 숙인 채 그날이 있은 뒤 10년이 흘렀습니다. 우리 부모 형제들은 짐승만도 못한 비참한 삶을 살며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날은 전쟁이 있은 후죠. 그 노예가 됐죠. 전쟁이 패하면서. 어린아이들은 모멸감에 자살하고 어른들은 매 맞으며 개돼지처럼 일합니다. 쌀농에서 일하는 이들은 그나마 삶이 낫다고는 하지만 힘들게 일해 얻는 소득은 부모 형제들을 조금이라도 쉬게 하기 위해 닿습니다. 일을 안 하면 먹거리를 안 준다 했죠. 그 매일 일해야 되죠. 쉬게 하기 위해서는 그래요. 누군가가 소득을 얻어서 식량을 제공해야 되죠. 이제 더 이상 견딜 수 이제 더 이상 견딜 수 없다고 아우성입니다. 라고 말했다. 폭동이라도 일으킬 셈인가? 라고 사령관이 묻자 알고 있었습니까? 라고 여인이 반문했다. 사령관 알 수도 있죠. 치안 기능하고 국방 기능을 담당한다 했죠. 하긴 죗값은 충분히 치렀지. 하지만 내가 말한다고 하여 주민들이 따르겠는가? 사령관이 묻자
여섯 동네의 지배자이신 사령관님의 말을 누가 거역하겠습니까? 라고 여인이 반문했다. 여섯 동네의 지배자. 페이지 13에 있죠. 좀 이야기를 추가했죠. 한번 보겠습니다. 전쟁을 통해서 이제 조선동과 한국동이 이제 연합군을 만들기로 했죠. 치안과 국방 기능을 담당하는. 다른 동네도 이에 대한 반응이 있겠죠. 한번 보겠습니다. 한편 고구려동, 신라동, 백제동에서도 공동회의가 열렸다. 그래요. 한국동이 있고 고구려동, 조선동, 백제동, 신라동이 있죠. 여기서 전쟁이 일어났죠. 다른 동네도 이제 소식을 들을 수가 있죠. 이전에 강도단이 없었으니까. 그래요. 관심을 가지고 듣겠죠. 중요한 일이니까. 자기네들도 침략당할 수 있으니까. 회의가 열리는 거예요. 강도단의 침입으로 전쟁이 일어난 사실은 한국동에 머무는 근로자들에 의해 다른 동네에도 널리 알려졌다. 한국동에는 여러 동네들이 근로자들이 모은다 했죠. 숙소에 일하러 온다 했죠. 조선동과 한국동과 같이 강도단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오라고 고구려동 촌장이 말하자, 그래 강도단에 대비를 해야 되겠죠. 강도단보다 더 무서운 건 조선동과 한국동의 군대요. 그들의 군대는 베니수알라동을 점령하고 베니수알라동 주민들이 토지를 모두 빼앗고 베니수알라동 주민들을 노예로 만들었어라고 신라동 촌장이 말했다. 그렇죠.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거죠. 강도단의 침입을 막아야 되고, 그래요. 조선동과 한국동은 연합국을 만들어서 베니수알라동을 점령하면서 토지를 빼앗고 노예를 만들었죠. 그래요. 그 전쟁에 대비해야 되는 상황이 이제 확실히 도래한 거죠. 다른 동네에서도. 그러자 백제동 촌장이 우리도 그들과 같이 연합군을 만듭시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고구려동 촌장이 반대하며 다른 제안을 했다. 우리가 연합군을 만들면 조선동과 한국동이 우리를 경계할 것이요. 차라리 우리도 조선동과 한국동의 연합군에 참여합시다. 다른 동네들이 특별히 뭐 조선동과 한국동보다 더 긴밀한 관계도 아니고 다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조선동과 한국동과 같이 함께 연합군을 만들면 되지 자기들끼리만 만들 이유가 없는 거죠. 고구려동 촌장의 제안보다 더 좋은 방안이 없었기에 그렇게 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면 이제 여섯 동네의 연합군이 만들어진 거죠. 그리고 사령관은 이제 여섯 동네의 사령관이 된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여섯 동네의 지배자이신 사령관님의 말을 누가 거역하겠습니까? 라고 여인이 반문했다. 자네는 크게 오해하고 있고 나는 동네 지킴이를 따르면 동네랑 관련된 일은 각 동네에서 촌장이 결정하네. 사령관이 말하자 저희를 해방시켜 주시면 우리들의 소득의 10%를 사령관님께 바치겠습니다. 또한 사령관님이 원하시면 언제든지 저희들이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라고 여인이 말했다. 뭐 대가를 하는 거죠. 주면 가능하겠다 생각한 거죠. 이 이야기를 들어주니까. 말을 함부로 하는 건 제 값을 치렀으니 힘써보도록 하지. 그럴 수 있겠죠. 친분도 있고 불쌍하다 생각하면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제 값을 치렀다 생각하고. 사령관이 노예를 해방한다는 포고령을 발표하자 동네들마다 회의가 개최되었고 모든 동네들에서 포고령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하였다. 그렇죠. 뭐 반발이 있더라도 뭐 그래요. 받아들이겠죠. 힘이 없으니까. 다른 동네들은 특별히 반대 안 하겠죠.
조선동이 좀 반발하겠지만 뭐 다른 동네들은 별 상관이 없으니까 그래요. 노예로 이익을 보는 동네들이 좀 반발할 수 있는 거죠. 그리하여 베니수엘라동 주민들은 노예 신분에서 벗어나 다른 주민들과 마찬가지로 일한 뒤 임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그렇죠. 대가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래요. 차별이 없어진 거죠. 매맞지 않고 일할 수 있게 되었다. 그전에는 노예란 신분 때문에 그래요. 신체의 어떤 구속을 받았죠. 불의한 구속으로부터 해방, 자유죠. 이외에도 다른 동네 주민들처럼 동네 규칙 앞에서 평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래요. 공정도 실현되었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번 시간은 자유와 평등의 실현 사례를 이야기로 살펴보았습니다.